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주에 막을 올린 2024 파리올림픽이 벌써 6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을 표방하면서 최초의 남녀 동수 올림픽, 사상 최초 야외 개막식 등으로 세계의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받으면서 시작됐죠. 특히 전례가 없지만 과감하게 밀어붙인 야외 개막식은 프랑스답게 혁명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여러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질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 프랑스에서 온 방송인이자 작가 엘로디 씨와 함께 프랑스인의 시선으로 본 파리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대만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라이칭더 대만 정부가 대만 고유 방언인 타이위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양안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31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베네수엘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선 개표 결과를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면서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인 포르페날은 베네수엘라 대선과 관련한 시위로 지금까지 1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경찰의 강력 대응 방침 속에서 야권 인사와 시민들에 대한 체포가 이어지는 등 사태가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27일 이스라엘 점령진 골란고원에 마잘 샴스 한 축구장이 폭격을 당해 어린이가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의 친이란 이슬람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지휘관인 푸아드 슈크르를 노려서 베이루트 남부 외곽 주거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슈크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슈크르는 1983년 베이루트에 주둔하던 미군 해병대 막사에 폭탄테를 자행해 미군 241명이 숨진 사건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에 미국은 그에게 현상금 500만 달러를 내걸었습니다. 영국의 급진 이슬람 운동가인 안젠 초우다리가 테러단체 지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런던 울리치 형사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30일 영국에서 금지된 테러단체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초우다리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가석방이 불가한 최소 복역기간을 28년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우다리는 2014년부터 영국에서 테러 방지법상 금지된 급진단체 알무자히룬을 이끌면서 추종자들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96년 설립된 알무자히룬은 2010년 영국에서 테러 방지법상 활동이 금지됐습니다만 그 조직원들이 2019년 런던 브리지 테러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초우다리는 설립자가 사망하고 나서 2014년부터 사실상 이 단체를 맡아온 것으로 영국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홍수로 산사태가 발생해 1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서 몬순폭우로 대형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1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실종자와 부상자 수도 100명에 달해 부상자 상당수가 위독한 상태라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는 남부 케랄라주 와냐나드 지역에 집중되는데요. 와야나드는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산사태는 주민들이 거의 잠든 자정이 넘은 시간에 발생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인도에서는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우기 동안에 1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집중됩니다.
메타가 생체 정보 무단 사용 소송과 관련해 텍사스주와 합의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 소송과 관련해서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9,4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메타는 지난 2022년 자체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통해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에 14억 달러 주기로 합의했는데요. 지난해 1분기 메타 매출의 4%,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0년 12월 달에 사용자 앨범 내 사진, 동영상 속 인물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경찰 등이 개인 신상 추적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2021년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도둑맞은 선거 대 정부 전복 시도. 저희가 어제 베네수엘라 네, 이야기 맞아요. 글로벌 이슈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결국 나왔습니다. 네. 이 대선 개표 결과를 둘러싸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 이제 무력 진압이 있었고 결국 사망자가 나온 건데 네. 인권단체인 포르페날은 베네수엘라 대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1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 군도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공공기관 건물이 파손되고 국가 정체성의 상징물이 되는 건물들이 부서지면서 폭력 행위가 이어졌고 그래서 장병 1명이 총상 입고 숨졌다고 밝혔고요. 41명의 군과 경찰이 부상을 입어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3선을 확정받은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사태 원인 모두 민주 야권 측으로 돌리면서 야당 후보인 우르티아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 당국은 이번 시위를 정부 전복이라고 간주하고 사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작전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는 건 이제 국민들,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냄비, 프라이팬을 들고 직접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번 선거를 규탄하면서 구체적인 선거 결과를 공개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선관위에서는 마두로 대통령 득표율이 51.2% 그래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고 네. 민주야권연합 단일 후보인 에드문드 곤살레스 우르티아가 44.2% 득표하면서 2위를 기록했다면서 마두로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도 이번 선거 결과를 규탄하고 있는데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 국가 정상들도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일제히 문제를 삼았습니다. 독립적인 감시단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 결과에 대한 감시가 다시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나왔는데 감사가 이루어져야 네, 된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우익 미국에 종속된 정부 이 중남미 국가 7개국에 대해서 외교관을 자국으로 추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미 국가에서도 지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사실 베네수엘라가 워낙 잘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석유 네, 부국이었는데 네. 마두로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10년 만에 국내 총수산 GDP의 80%가 감소하면서 경제 침체를 겪고 있고요. 3천만 명에 달했던 베네수엘라 인구는 10년 사이에 800만 명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다 떠났습니다. 네, 살 수 맞습니다. 없다. 그래서 이 사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지금 당장 떠나라. 네, 앞에서 이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에 좀 갈등 격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군에 발생한 로켓 공격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가 숨지면서 네. 이스라엘 측에서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간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자국민들에게 레바논에서 가능한 빨리 떠나라 이렇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등 서방 국가들이 일제히 레바논에 대해서 여행 경보를 발령하고 레바논 여행은 피하고 현지에서 신속히 대피하라고 자국 국민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영사 담당 차관보는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떠나라 이렇게 경고했고요. 앞서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들에게 레바논 여행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고 레바논 오간 항공편 일정 조정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도 레바논 떠나기 전에 이제 모든 선택지를 긴급히 활용하라고 촉구했고요. 네. 영국 측도 영국 국민들을 대해서 레바논 떠나고 다른 나라로 그 나라 절대 여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항공편으로 레바논을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게 항공편이 지금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항공편이 그렇죠. 이제 결항된 것이 있는데요. 골란군 폭격 사건 이후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로 오가는 국제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됐기 때문입니다. 네. 독일의 루프트한자 그리고 에어프랑스, 터키 항공, 중동 항공, 로얄 요르단 항공 등이 레바논으로 가는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조정했는데요. 이스라엘 조만간에 레바논 공항 등 국가 인프라 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골란군 폭격을 헤즈볼라 소행으로 보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만 실제로 대대적인 전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에다가 인권유린 논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측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미국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은 막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이 이스라엘은 골란군 폭격에 대해서 대응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공항과 교각은 폭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외교력을 모으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지난 4월 달에 이스라엘과 이란 교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마무리되도록 미국 측에서 지금 물밑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더 이상 일이 좀 커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라진 민주당 대선 시계 세 번째 키워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주가 되면은 러닝메이트와 합동 유세에 나설 것 같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네. 이번 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나면 러닝메이트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나흘 동안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오하이오주의 대선 후보 등록일이 7일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이 부통령 후보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이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바이든 대통령 대신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사실상 카마라 해리스를 결정을 했고 이걸 7월 30일까지 데드라인 마련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가 되려면 대의원 300명 이상의 지지 그리고 한 개 주의 대의원이 50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 조건 충족한 사람은 해리스 부통령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지지가 될 것 같고 후보가 한 명 나올 경우 민주당 전국대회 대의원들이 화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투표해서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인데요. 네, 다음 달 맞습니다. 8월 1일이. 네. 그래서 해리슨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다음 달 7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렇죠. 러닝메이트를 지명할 거다라는 네.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좀 시간이 좀 촉박하기 네. 때문에 그럼 러닝메이트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네. 주말 동안에 해리스 부통령이 휴식 취하면서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포함해서 여러 명의 후보들과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샤피로 주지사 비롯해서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 그리고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그리고 팀 윌스 미네소타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포함돼 있고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모두가 백인 남성 후보입니다. 그러네요. 약간 공화당의 백인 남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유력한 사람은 두 사람으로 좀 추려지고 있는데요. 네. 샤피로 주지사 그리고 마크 켈리 상원의원 두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샤피로 주지사는 50대 초반에다가 경합 중 펜실베니아 주지사 이것 때문에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네. 켈리 상원의원은 나사의 최초 쌍둥이 우주비행사 출신으로 인지도가 높고 멕시코와 또 인접했기 때문에 국정 문제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이제 트럼프 후보의 TV 토론 얘기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 후보가 이 토론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9일 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과 TV 공개 토론에 대해서 약간 모호하게 말을 얽어버렸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후보가 하루빨리 토론에 나서고 싶다라면서 상대방을 압박을 했는데 네. 며칠 사이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네. 이 트럼프 후보는 자신은 토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많이 해봤다라고 말하면서 해리스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토론에서 좀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뉴스 진행자가 그러면 토론하지 않겠다는 거냐라고 물어보자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지 않냐라면서 또 반박을 했습니다. 굳이 뭐 검증할 거 다 있냐. 알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뭐 네, 이런 이제 얘기로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해석이. 근데 어쨌든 좀 입장이 바뀌었죠. 수세적으로 바뀌면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뭔가 달라진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상대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자 약간
오락가라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기자들에게 해리스와는 몇 번이라도 통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네. ABC 방송, 이게 이제 9월 초에 원래 예정돼 있던 방송인데 이건 좀 내키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한편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성인 1,02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해리스 부통령은 등록 유권자 가운데 43% 지지를 받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 지지를 받으면서 1%포인트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예. TV 토론이 또 어떻게 될지 9월로 지금 예정이 네, 돼 9월 있죠. 초. 여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알았다면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모델인 벨라 하디드가 1972년 미넨 올림픽을 테마로 한 아디다스 광고에 출연했다가 네. 이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이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사건이 연상된다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고 그러자 자신은 그런 역사 사실을 몰랐다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디드는 인스타그램 통해서 해당 광고 캠페인이 공개되기 전에는 1972년의 끔찍한 사건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은 진심으로 자신은 절대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사실을 우리 팀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됐었고 해당 업체도 알아야 됐었고 물론 자신도 좀 더 꼼꼼하게 많이 조사하지 않아서 몰랐다면서 네. 좀 정말 잘못했다라면서 스스로도 자책했습니다. 그러면서 끔찍한 비극 이런 것과 연관된 예술이나 작품에는 고의로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72년 미넨 올림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때 이제 테러 단체가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들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면서 선수단 11명이 사망했고요. 그때 네. 검은 9월단의 테러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목숨 잃은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 아디다스가 그때를 연상시키는 SL7이 광고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 광고에 팔레스타인 출신 이제 모델을 기용하면서 더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이 광고가 공개되자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 팔레스타인계인 하디드 광고를 내보낸 거 문제가 있다라면서 강력히 항의했고요. 네. 미국 유대인위원회 측에서도 회사 측에서 이 고의로 반 이스라엘 목소리를 냈었던 모델을 내세운 것은 엄청난 실수이고 의도적인 선동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모델의 아버지가 팔레스타인 출신이고요. 어머니는 네덜란드 출신인데 네. 사실 그동안에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가자지구 구호를 위한 기부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인물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완전히 의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인 비극 사건과 관련해서 연결된 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상처와 고통을 정해서 사과한다면서 캠페인은 수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좀 우리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좀 공부를 하고 네. 예, 인지를 한 후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맞습니다.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프랑스에서 지금 올림픽을 하면서 여러 네. 가지 실수가 계속 나오면서 좀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남자 양궁 단체전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딴 개최국 프랑스의 국기가 동메달을 딴 트리키 국기보다 낮게 개항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29일 날 앵발리드 양궁 경기장에서 있었던 2014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프랑스 대표팀을 5대1로 누르고 이제 금메달을 확보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한국 패한 중국과 프랑스인 튀르키예가 맞대결을 벌이면서 튀르키예가 중국을 무찌르고 동메달을 이제 튀르키예가 가져가게 된 건데 시상식 국기 개항식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네. 경기 결과에 따라서 튀르키예가 당연히 가장 높이 1위니까. 올라갔고요. 그렇죠. 은메달을 차지한 프랑스 국기가 동메달을 획득한 튀르키예 국기보다 높이 올라가야 됐었는데 더 낮았다는 거죠. 네. 2위인데. 네, 그래서 국기만 보자면은 튀르키예가 은메달을 땄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네. 실수가 있었던 거죠. 프랑스 자국 국기도 네, 이렇게 잘못 따랐다는 실수를 거죠. 했고 또 있었다면서요, 국기 실수가. 그렇습니다. 수영 여자 평영 100m 경기에서도 또 실수가 있었는데요. 아르헨티나 수영 선수인 마카레나 세바요스가 여자 평영 100m 8강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장을 했는데요. 그때 네. 대형 스크린에 아르헨티나 국기가 아니라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바요스 선수가 오송 홍기를 쳐다보면서 네.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다행히 웃으면서 입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생중계하던 아르헨티나 캐스터가 아르헨티나 국기가 아니라 중국 국기에 걸렸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경기에 중국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실수가 나왔다면서 굉장히 좀 황당했었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르헨티나는 연한 하늘색이고 맞아요. 그리고 중국 국기는 빨간색인데 네, 거기에다가 중국 이게- 선수가 만약에 출전했다면은 뭐 순서가 그렇죠. 뭐 잘못된 그렇죠. 예, 예. 텐데 국기도 전혀 다르고 중국 선수도 없었는데 음. 이렇게 실수가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국제대회 위상에 맞지 않게 잦은 실수가 반복이 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가장 큰 실수는 개막식 때 우리나라를 있었습니다. 북한으로 소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예. 이제 공식적으로 IOC가 사과도 하고 그렇죠. 프랑스도 사과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오륜기가 거꾸로 개항되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보신 분들 많으실 네, 거예요. 올림픽 공식 소셜 미디어에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오상욱 선수 이름을 오상구. 그러니까 네. UK를 KU로 잘못 포기하면서 오상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이, 이런 실수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하나 더 알아볼까요? 사람들에게 힘을 준 디저트. 네. 네. 티라미슈를 개발한 이탈리아 파티셰인 로베르토 링과노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티라미슈 아버지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에서 28일 날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언론들이 일제히 관련 보도 내용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1969년 베네토주에서 트레비스 유명한 레스토랑인 베커리에서 일하면서 단골 손질을 위해서 티라미슈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커피에 적신 그 과자에 그 이제 그걸 깔고 이탈리아 크림치즈죠. 마스카포네를 엎으면서 이렇게 2층, 3층 계속 올리면서 이걸 냉장고에 한참 놔뒀다가 내놓기 바로 직전에 코코아가를 솔솔 뿌려가지고 나오는 네. 디저트인데요. 촉촉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너무 정말 맛있죠. 네. 네. 계속 먹게 되는 맛인데요. 이 티라미슈와 유사한 형태의 디저트가 1940년대부터 이탈리아 동북부에 있었는데 네.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현대적인 티라미슈를 만든 사람이 바로 링과노트 이 사람이 바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네. 티라미슈가 이탈리아로 티라메수라는 뜻인데요. 이제 표현인데 이게 나를 끌어올린다. 힘을 나게 한다라는 그렇군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식사하고 나서 약간 힘들 때 또는 기운이 떨어질 때 네, 당 충전도 되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힘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거 이탈리아 먹어봐야 언론들이 되겠네요. 뭐 시간 되시면 식사하시고 한번 먹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념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훈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Righteous Brothers의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함께 듣겠습니다. You never close your eyes anymore when I kiss your lips. And there's no tenderness like before in your fingertips. You're trying hard not to show it, but baby, I know it. You lost that love and feeling. Oh, that love and feeling. You lost that love and feeling. Now it's gone, gone, gone. Oh. Now there's no welcome look in your eyes when I reach for you. Girl, you're starting to criticize little things I do. It makes me just feel like crying. 'Cause baby, something beautiful about it. You lost that love and feeling. Oh, that love and feeling. You lost that love and feeling. Now it's gone, gone, gone. Oh, oh, oh.
I'd get down on my knees for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 소수만 알 정도로 비밀리에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완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하고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이 명령하는 건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규명이라며 제2부속실 설치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압류 가능한 국내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문 수령을 일본이 거부함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노력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6.25 전쟁 참전에 제1학도 의용군 중 유일한 공군 조종사로 맹활약한 박도원 대위가 국가보훈부 8월의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박 대위는 89번째 출격에서 전사한 뒤 국립서울현충원에 유해가 안장됐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 등을 대상으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 윤정훈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만의 대표적인 언어가 표준어 그리고 민난어라고요. 이 두 언어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대만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언어는 사실 민난어인데요. 네. 17세기 중국의 푸젠성에서 거주하던 민난인이 대만으로 건너와 정착하였고요. 청나라 일제강점기까지 대만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만에서 사용되는 민난어를 특별히 대만 사람들은 타이위, 즉 대만어라고 부릅니다. 네. 민난어, 타이위, 대만어 다 같은 말인데요. 그렇군요. 이런 대표적인 언어였던 민난어는 1949년 장제스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건너온 것을 국민당 정부 대만 파천, 줄여서 국부천대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때부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때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을 외성인이라 구분하는데요. 네. 이들은 중국의 다양한 지역 출신들로 중국 푸젠성 단어인 민난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장제스 국민당 정부는 중국어 표준어를 국어로 정하고 대만의 계엄령 기간인 1945년부터 1987년까지 민난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학교에서도 민난어를 사용하거나 가르치면 벌을 주는 형식으로 탄압하였습니다. 1987년 계엄령이 끝나고 총통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민난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국어인 표준어는 현재 중국에서 표준어로 사용되는 중국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억양과 단어의 차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하지만 민난어는 표준 중국어와 발음과 어휘의 차이가 상당해서 서로 소통은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결국 민난어, 즉 대만어를 할 수 있으면 본성인 집안,
대만어를 하지 못하면 외성인 집안으로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대만을 여행하실 때 대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성인들에게 네. 간단한 대만어라도 한마디 배워서 하시면 정말 반갑게 맞아주시는 체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미리 좀 대만어를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라이 총통이 정당대회에서 대만어로 연설을 한 것이 뭐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7월 26일 여당인 민주진보당 정당대회에서 라이칭더 총통이 타이위, 즉 대만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만어를 사용하여 연설하였는데요. 네. 크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와 문화적인 전통 계승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국어인 표준어에 밀려 방언 중 하나로 취급되어 오는 대만어를 대만만의 전통 언어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라이칭더 정부와 민진당 입장에서 중국과의 언어적인 차별화를 통한 장기적인 대만 독립의 정신과 당위성을 대만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민진당의 뿌리가 본성인이다 보니 계엄령 기간 동안 탄압받던 본성인과 그들의 언어인 대만어를 강조하면서 민진당의 정체성을 본성인과 대만어로 굳혀가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대만 독립의 상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움직임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네, 대만 독립 주장은 국민당의 장기 집권 이후 첫 번째 민진당 정부였던 천수에이비엔 전 총통 때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천수에이비엔 정부 시절 처음으로 국영기업의 명칭에서 중화민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타이완, 즉 대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당시 중국과 대만 내에서도 큰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중국이라는 이름을 공기업에서 삭제하려는 정명운동이라는 활동들은 현재 라이칭더 총통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네. 현재는 대만 독립에 대한 여론이 그 당시보다 훨씬 무르익은 상황입니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대만어로 후보 연설을 하는 장면들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네. 대만어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본성인의 표심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정치인들의 대만어 사용은 유권자들에게 친근함의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대만어를 사용한 연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만어 사용을 꺼려 한다든지 사용하지 않는 정치인에 대한 비방이 있을 정도로 본성인들에게 대만어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만 사람이라면 대만어를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만어를 이렇게 좀 부흥시키려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더 있겠죠. 네, 천수이벤 총통 시절 대만어를 공용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천수이벤과 같은 당인 민진당에서도 반발을 사서 포기한 적이 있었지만 20여 년 전부터 대만어를 공용화하기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활발히 전개돼 왔었습니다. 현재 대만어 능력 시험을 실시하면서 대만 학생들과 외국인 대상으로 대만어를 홍보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대만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만어로 진행하는 방송국이 별도로 있고요. 예전에는 우스갯 장면으로 대만어를 사용하는 모습들이 드라마에서 자주 나왔다면 이제는 대만어가 표준어처럼 나오고 자막은 중국어 표준어로 나가는 드라마나 영화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한 대만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역적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대만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특히 본성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남부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대만어가 주로 사용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타이베이가 있는 북부 지역은 외성인이 주로 정착했던 지역으로 대만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 살고 있어서 일상생활의 언어는 표준어가 일반적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령별로 볼 때는 본성인 출신 중에도 젊은 층은 표준어만 구사할 수 있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고령이면서 본성인들인 경우엔 대만어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한 가정 내에서도 세대 간 소통 자체가 안 되는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민진당 정부에서 대만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성 발전시킬 것을 사회적으로 설득해 가고 있지만 대만 헌법에 객가어라든지 대만어라든지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는데 이 모든 방언에 대해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문구 때문에 대만어만 특별히 공용화시키기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민진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라이칭더 총통의 이번 대만어 연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만 독립에 대한 정체성과 대만어의 공용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만 타이베이 윤정훈 통신원이었습니다. 파리올림픽이 지난주에 개막했죠. 사상 최초의 야외 개막식을 시작으로 32개 종목에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정말 열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글로벌 이슈 초대해서 2주 전에 만났던 프랑스에서 온 방송인이자 작가 엘로디 씨와 함께 파리올림픽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금방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네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올림픽 지금 응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대부분 한국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항상 밤새워서 봐야 돼요. 맞습니다. 네. 밤을 새워가면서 아침에 좀 졸리면서 이렇게 보고 맞아요.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 축구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축구 대회 유럽 축구 선수 우에파 유로 대회 네네네. 이것과 올림픽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쪽이 더 인기가 많이 있어요?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유로는 아무래도 네. 유럽 나라만 참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교 안 되죠. 올림픽이 더 인기가 많다. 그래요? 훨씬 올림픽은 선대할 수 있는 게 아마 월드컵, 축구 월드컵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사람들이 만약에 축구 안 좋아하면은 무조건 올림픽 볼 때도 축구 봐요. 그렇죠. 엘로디 씨는 그 육상 선수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프랑스에서 그 올림픽에 출전하려고 준비도 하셨어요. 사실 어렸을 이 때부터 정도로 꿈꾸었죠. 그냥 보면서 제가 마리조세 페렉이라는 챔피언 보면서 꿈꾸게 됐어요. 성화봉송 마지막 네, 주자. 맞아요. 그래서 그분 뛰는 모습을 보고 육상 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선수의 길이 되게 외로워요. 사실은 외로울 만큼 힘들고 그래서 저는 꼭 1등 해야 행복해야 하는 성격 아니기 때문에 1등만이 행복하지 않다. 네네네. 그래서 빨리 접었어요. 사실은. 선수 그 고된 훈련과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번 선수들 싸우는 거 보면서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 것들. 맞아요. 많이 느끼면서도 요즘은 올림픽 보면서 오해까지 아니지만 내가 그때 끝까지 갔으면 어땠을까? 포기 안 했었으면 어땠을까? 많이 그리워하기도 해요. 네. 올림픽이 좀 남다른 의미가 그쵸. 있으시겠네요. 한때 꿈꿨던 자리이기 맞아요.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 올림픽 선수 해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지금 마리오세 페레크 마지막 성화봉송 주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는 지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누가 나올까가 항상 관심이잖아요. 마지막 그 불 붙이는 사람. 그렇죠. 사실은 외국인들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단은 축구 선수 그리고 월드 챔피언이지만 올림픽 챔피언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작부터 우리는 대부분 지단은 아닐 거라고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올림픽 champions이 돼야 이 마지막 의미가 있으니까. 공성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제일 나이 많은 올림픽 챔피언 101세인 찰스 코스테가 그리고 타이틀 제일 많은 챔피언들이 마리조세 페렉은 92년도 400m로 그리고 96년도 400m 그리고 200m로 그 올림픽 챔피언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테디 리너 2012년, 2016년 혼자서 올림픽 챔피언 그리고 2008년, 21년 팀으로 올림픽 챔피언이고 월드 챔피언 11번 하고 또 유럽 챔피언 5번이나 있어요. 그럼 이 두 분이 진정한 올림픽의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프랑스로서는 이 두 사람이 성화봉송하는 게 마지막 주자인 게 당연했다. 네, 당연했어요. 그 프랑스에서 정말 스포츠 레전드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공교롭게 이 두 선수가 다 그 엘로디 고향
과들루프 네, 부모님의 맞아요. 고향이었죠. 네. 과들루프 출신이더라고요. 네네네. 더 반가우셨겠어요. 너무 반가웠고 사실 마르세이에즈 부르는 네. 가수도 메조소프라노도 과드루프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이것 때문에 아마 과드루프에 다른 별명 하나 있어요. 네. 챔피언의 땅. 챔피언의 땅이다. 네, 사실은 아. 축구 선수 트람이랑 체리아리도 거기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요. 챔피언했어야 했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계속 육상을 하셨더라면 네. 같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하게 아쉽네요. 되는데. 예. 한 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3번 여는 게 영국 런던에 이어서 파리가 2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예. 근데 프랑스와 영국이 2012년 결국엔 이제 런던 올림픽이 맞아요. 그때도 경쟁을 했었고 그쵸. 약간 사이가 좀 조금 사실은 안 좋죠. 뭐 우리 재밌게 네네. 라이벌이라고 하고 뭐 역사상으로 라이벌이었지만 그렇죠. 재밌게 그거 사용하지만 뭐 라이벌의 의식은 크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축구할 때는 그래도 지기 싫죠. 예. 근데 무엇보다 우리는 미국이란 더 큰 것 같아요. 미국은 뭐 사랑하지 않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유럽 각국과 미국 이런 그쵸, 것 그쵸. 같아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올림픽 개막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야외 개막식 센강에서 멋지게 좀 비가 너무 오긴 멋졌어요. 했어요. 근데. 네, 비가 와서 조금 아쉬웠지만 네. 아무래도 최저로 이렇게 경기장 떠나서 벗어나서 이렇게 그 파리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신기했고 네. 역시 프랑스다 맞아요. 라는 생각은 하게 됐던 것 저는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참 좋게 보긴 했는데 뭐 창의적이다 그 공연들이 뭐 파격적이다 뭐 논란이 조금 네. 있어요. 아무래도 저한테는 조금 웃기죠. 왜냐하면 제일 스캔들 만든 게 바로 필립 카트린의 그 네. 나오는 신이었거든요. 네. 제가 보면서 단 한 번도 이거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바디 페인팅하고 네, 바디 망사옷 페인팅 입고 하고, 네네네. 네, 그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팬티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네, 완전 알몸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근데 전 보자마자 디오니소스라고 생각했어요. 디오니소스. 그 그리스 신. 근데 아무래도 이런 뭐 예술적인 지식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비슷해서 빨리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거기서 세느라는 단어 그 마지막 식사랑 네. 그리고 세느강 네. 그리고 세느 무대 이거 다 단어 셋이 비슷하네. 세네 그쵸. 세네 이렇게.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사실은 아직은 알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프랑스 분들은 아시는데 그쵸. 외국인들은 그거를 구별하기가 그쵸. 쉽지 않으니 또 이런 논란이 맞아요. 있다. 근데 거기서도 뭐 미국 기독교 비롯해서 프랑스 기독교까지 조금 기분 나빴어요, 사실은. 근데 알아야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조금 아쉬웠죠. 그리고 아쉽게도 드래그 퀸이 나와서 그것도 네. 더 큰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있었죠. 이야기 나왔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동성애 혐오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거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뭐 시드니 올림픽 때도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건데. 네, 처음은 아니고 시드니 올림픽 때도 드래그 퀸도 나왔었는데 네네. 요즘 세상에 모든 사람은 인정하고 그렇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프랑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역시 파격적이면서 예술적이고 그렇죠. 아름답고 또 약간 반항적인 게 프랑스 아닐까 싶어요. 혁명의 나라니까요. 그쵸. 예. 개막식을 보면서 뭐 역사와 예술, 뭐 공간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예,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됐는데 다양한 공간들이 지금 뭐 경기 치르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은 그때 뭐 프랑스의 명소들이 유명한 명소들이 다 나왔어요. 거의. 세느강 이렇게 쭉 타고 개막식에서부터 왜 그쵸. 그 근처에 루브르 박물관도 네네네네. 있고 다 보이잖아요. 맞아요. 강변에서. 그래서 이런 뭐 시스템을 통해서 또 프랑스 역사과 뭐 문화를 소개할 수 있지만 그렇죠. 또 이 올림픽
때 경기 지낼 명소들이 소개할 수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비치볼리는 그 네. 에펠탑 에펠탑 앞에서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 와. 보면서 나 비치볼리 했을 걸 라는 생각했어요. 거기서 비치볼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제 해보겠어요. 그러니까요. 선수가 아닌 다음에는 에펠탑 앞에서 비치발리볼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아. 근데 또 미술관으로 이용하는 그랑파레는 뭐가 아름다우면 네. 그 지붕이 다 유리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되게 아름답고 아니 그 오상욱 선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오상욱 선수가 왜 펜싱 선수들이 그랑팔레에서 이렇게 계단 바로 다 이러고 내려오는데 네네네네.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봤어요. 오상욱 장수가 이 네, 그랑파레 지붕 그랑파레. 아래에서 또 금메달까지 땄는데 맞아요. 얼마나 역사성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의미인지 있는 거죠. 예. 그거 정말 프랑스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또 네. 한국 외국인 태안 외국인으로서 너무 뿌듯해요. 사실은. 네. 또 금메달도 네, 맞기 맞아요. 때문에 또 양궁이 지금 앵발리드잖아요. 네, 레자발리드, 엠발리드 잔직 광장에서 양궁도 하고요. 여기서도 여자 양궁팀 정말 단체로 10연패 네. 그거 달성 와 그거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멋있고 그거 또 뭐 이 올림픽 그 역사로 최저로 그 한국 사람들이 해냈어요. 맞습니다. 그거 너무 대단하세요 정말. 네. 뭐 스케이트보드랑 그 농구도 콩콜드에서 하고 콩코드 그리고 광장. 네. 승마도 베르사유 베르사유 궁전에서 궁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올림픽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프랑스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최저로 밖에서 하게 되는 거 아마 다음 LA 올림픽 때 정말 네. 미국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뭐 양궁, 사격, 지금 펜싱 그쵸.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하거든요. 프랑스에서 네. 어떤 종목, 주종목 뭐예요? 사실은 펜싱이 사실 원래 종주국이어서. 그렇죠. 네. 펜싱도 사실 우리 뭐 선수들 있는데 안타깝게 지금 엔소 레퍼 제 친구가 4강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월드 챔피언도 하고 팀으로서 아직 메달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결승전에 한국 팀이랑 붙이면 네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열심히 한국 응원하셔야죠. 프랑스 응원하고 프랑스 하고. 그리고 다음에 바로 한국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은메달 예. 있다면 열심히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것도 또 재미니까요. 올림픽 개막식에서 셀린디온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막 너무 감동 받기도 했거든요. 레이디 가가도 나오고. 그렇죠. 다양한 장르가 나왔어요. 다양한 음악도. 저를도 나오고 또 네. 뭐 세린종은 아예 에펠탑에서 노래 부르고 또 다른 가수들이 사실 미리 준비했으면 또 세린종은 곧 이번에 라이브로 해야겠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다 세린종 요즘 콘서트 몸이 많이 좀 안 한다고 안 좋다고 건강 문제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만큼은 너무 감동적인 공연이었고 네. 기억 남을 공연이었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말세예즈가 국가. 네, 예. 우리 국가 부르는 악셀 산시렐이라는 메조소프라노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들었던 말세예즈 중에 네. 제일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입은 드레스가 디오를 만드는 드레스인데 네. 드레스랑 국기 연결해가지고 그 국기 이렇게 들면서 노래하시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프랑스 사람이라서 더 감동받았던 그러게요. 것 같은데 예. 아름다웠어요 정말. 네. 자, 멜로디가 이제 육상을 했고 지금 또 축구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 스포츠와 이제 관련이 좀 많으셨잖아요. 네네네. 스포츠의 매력, 스포츠가 주는 힘이 어떤 거라고? 아무래도 스포츠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기회 아닐까요? 네. 뭐 사람들한테 희망도 주고 이 스트레스 인생의 스트레스 벗어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주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 힘든 생활이 잊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네. 맞아요. 또 고민이 있다면 다 운동하면서 스포츠하면서 잊고 그쵸. 또 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리고 거죠. 응원하면서 또 뭐 옆에 보통 라이벌이는 나라랑 친구 되고 같이 네. 응원하고 스포츠가 이런 매력인 것 같아요. 네. 평화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뭐 많은 이야기 또 다 못 나눈 것 같은데 프랑스의 매력을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제 새롭게 또 느끼고 그쵸. 있거든요. 이번 올림픽 네네. 보면서. 네. 사실 프랑스의 매력은 파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파리를 벗어나야 모든 지역에 가야 볼 수 있어요. 그냥 시장에 가보세요. 시장에. 네, 지방에 가서 시장에 네, 한번 가보세요. 네, 거기서 프랑스 사람 만날 수 있고 어떤 음식 나오는지 어떤 다른 매력 나오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네. 분위기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기 때문에 음식 얘기 한 가지만 해주면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프랑스 음식?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게 네. 고기 폰듀. 고기 퐁듀. 네, 폰듀 버기년이라고 보통 그 치즈 폰듀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치즈 녹여서 먹잖아요, 네, 보통. 근데 고기 폰듀도 있어요. 그 뜨거운 기름에다가 뭐 소고기를 익혀서 그 다음에 자기 취향인 소스에 찍어 먹는 거예요. 네. 보통 감자튀김이나 다른 야채로 같이 먹는 건데 그거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같이 먹는 게 재미있기 때문에 네네. 맛있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국 게다가 사람들한테 꼭 추천해드려요. 이게 뭐 꼭 튀기는 건 아니면 뜨거운 기름에 고기를 그쵸. 담갔다가 먹으니까. 그래서 빨리 익혀서 익혀서? 또 소스랑 같이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프랑스 올림픽 이제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프랑스의 매력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지만 우리 엘로디 씨와 이야기 나누면서 더 매력을 많이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 작은 곳에 시장에 가보라고 네. 또 소개를 네, 해주셨어요. 한국에서 프랑스 매력 만나시려면은 이러지 만나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또 과들루프 니스 소개해 주셨었는데 저희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검색하시면 해당 방송의 영상이 있거든요. 네. 또 다시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초대석 프랑스에서 온 엘로디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